대한민국 이슈의 중심, 국민 라디오, 라디오 뉴스 K.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4일 수요일 라디오 뉴스 K입니다. 세월호 침몰 사고가 발생한 지 29일째입니다. 오늘 새벽 실종자 수색이 재개됐지만 빠른 유속 때문에 1시간여 만에 중단됐습니다. 정조 시간대였던 새벽 1시 반부터 수색을 벌였지만은 유속이 빠르고 파도가 높아 성과 없이 1시간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또 오전 7시 40분에 두 번째 정조 시간이 돌아왔지만 여전히 유속이 빨라 수색이 재개되지 못했습니다. 어제 오후 단원고 여학생의 시신 한 구가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아직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실종자는 28명입니다. 한편 어젯밤 실종자 가족들이 팽목항에 모였습니다. 팽목항 방파제에서 아직 돌아오지 못한 희생자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 조속한 귀환을 기원하는 자리였습니다. 애타는 부름은 눈물로 바뀌고 일부 실종자 가족들은 몸을 가누지 못해 구급차에 실려가기도 했습니다. 이후 가족들은 함께 사고대책본부 상황실을 찾아서 신속한 수색을 요구했습니다. 해외학자 1074명이 세월호 참사 관련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신자유주의적 규제 완화와 민주적 책임 결여가 근본 문제라면서 철저한 진상조사와 박근혜 정부의 책임을 요구했습니다. 남태현 솔즈베리제 정치학과 교수, 김선미 뉴저지 라마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등 5명의 학자는 현지 시간으로 어제 워싱턴 내셔널 프레스 클럽에서 1074명의 해외 학자들을 대표해 세월호 참사는 대한민국에 울리는 경종이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성명에서 세월호 참사가 단순히 비도덕적인 선장과 선원들의 개인적 일탈 행위의 결과일 뿐 아니라 최근 진행되고 있는 규제 완화와 민영화, 정부의 무능력과 부패에서 비롯된 미비한 구조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한다면서 생존자와 희생자 이들 가족 외에 생존자 희생자와 이들 가족에 대한 적극적 치유와 정당한 배상, 국민의 생명과 안정을 지키는 일은 대통령을 포함한 정부의 가장 기본적 의무임을 인식하고 세월호 비극에 책임질 것 등을 담은 5가지 요구사항을 밝혔습니다. 권오현 삼성전자 대표이사 부회장은 오늘 반도체 백혈병 문제와 관련해서 진작 이 문제를 해결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점 마음 아프게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공식 사과했습니다. 권 부회장은 향후 대책과 관련해서는 저희는 이 문제를 성심성의껏 해결해 나가려고 한다. 지난달 9일 기자회견을 통해 제안한 내용을 전향적으로 수용하고 당사자와 가족에게 합당한 보상을 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는 이어 제안해 주신 바에 따라 어려움을 겪으신 당사자 가족 등과 상의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제3의 중재기구가 구성되도록 하고 중재기구에서 보상 기준과 대상 등 필요한 내용을 정하면 그에 따르겠다면서 제안에 참여해 주신 가족분들과 반올림, 심상전 의원께서는 이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구체적인 의견을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조선일보의 여론조사 결과 수도권에서 심판론이 급부상하고 세월호 희생자 유족들이 주장하는 특검 지지 여론이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여론조사기관 미디어 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9일에서 12일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유권자 1,577명을 대상으로 6.4 지방선거의 성격을 물은 결과 중앙정부에 대한 심판이란 응답이 48.1%로 나타나 지방정부에 대한 심판이라는 32.9%에 비해 많았습니다. 한 달 전과 비교할 때 중앙정부 심판론이 10%포인트 이상 상승한 수치입니다. 또한 세월호 희생자 유족들이 주장하는 특검제 도입에 대해서도 검찰 수사로는 미흡하기 때문에 특검을 통해 수사해야 한다는 의견이 절반을 넘었습니다. 이번 조사는 집전화와 휴대전화를 병행한 RDD 방식의 전화면접 조사로 실시됐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5%포인트입니다. 경기지사 선거에서 맞붙은 남경필 새누리당, 김진표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는 오늘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안전 공약에 대해서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를 컨트롤타워로 도지사가 리더십을 발휘하는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남 후보는 제일 중요한 것은 안전, 생명 존중이라며 제가 현장에 가봤더니 5분 안에 출동을 했어야 했다며 전문가가 가서 현장에서 1시간 동안 지시를 했어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김진표 후보도 이번 재난구조 상태를 보면 컨트롤타워가 없어 우왕좌왕, 갈팡질팡한 것이 참 문제였다며 도지사가 리더십을 발휘하는 컨트롤타워를 소방재난본부장과 연결해서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두 사람은 순탄한 정치 생활과 무난한 관료 생활에 대한 평가에 대해 이렇게 답했습니다. 남경필, 김진표 후보 순으로 들어보시겠습니다. 5선 의원이신데 당내에서 소장파로 쭉 쇄신의 목소리를 내오셨지만 대중적으로는 아버지로부터 지역구를 물려받은 비교적 순탄하게 정치인 생활을 한 그런 이미지로도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런 인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무슨 인위적으로 바꾸실 생각도 있는지 어떻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아버지의 그러한 이 도움 많이 받은 게 사실이고요. 예. 그러나 이제 어떻게 정치를 해왔느냐가 중요합니다. 수원에서 5선을 했다는 것은 이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계속해서 5번을 선택해 주신 것은 그만큼 많은 기대와 네. 또 나름대로의 만족을 드렸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 정치하면서 정말 치열하게 해왔습니다. 대통령형에게 출마하지 마십시오. 대통령님 4대강 이렇게 밀어붙이는 거 아닙니다. 쉽지 않은 네. 얘기를 해오면서 치열하게 해왔습니다. 경제민주화 이룩하기 위해서 당에서 가장 먼저 네. 준비했고요. 국가 모델 연구 모임 하면서 그간의 미국식 아니라 이제 유럽식의 공동체 강한 나라 만들자라는 이런 말씀들 네. 쉽지 않은 일이었는데요. 치열하게 해왔고 경기도지사 이제 그러한 마음으로 눈치 보지 않고 소신껏 네. 바꿀 거 확실히 바꾸고 일자리도 많이 만들겠습니다. 지금 말씀대로 김 의원께서는 노무현 정부의 경제부총리, 교육부총리를 지내셨고 정치권에서도 원내대표, 정책위 의장, 최고위원을 하셨는데 자 그런데 어떤 직책을 얼마나 많이 거쳤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직을 거치면서 어떤 성과를 내고 어떤 평가를 받았느냐 이게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스스로는 어떻게 보십니까? 특히 경제부총리로서의 성과는 좋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IMF 외환위기 때 김대중 대통령님을 모시고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데 중요한 책임을 맡았었고요. 2003년 참여정부 노무현 정부 경제부총리로서 2003년에 우리 경제가 곧 국가 부도가 재발한다는 우려가 표시될 정도로 카드 대란이라든가 북핵 위기 이제 등으로 인해서 외국 자본이 빠져나가고 증시가 폭락하고 상당히 어려운 경제였습니다. 그런 예. 경제 위기를 노무현 대통령 모시고 카드 사태 안정시키고 경제를 안정시켜서 회복시킨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가 관료 출신 공직 생활을 30년 하다 보니까 저보고 개혁성이 부족한 거 아니냐 이런 또 반문을 남경필 후보가 가끔 하시던데 네. 저는 관료 생활하는 동안에 금융실명제를 제가 책임 맡고 해결을 해냈고 책임지고 실시했고 또 부동산 실명제, 예. 상속 증여세의 과세 강화와 같은 가장 개혁적인 조치들을 다 제 책임하에서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료사회 내부에서는 지나치게 개혁적인 것 아니냐 네. 그런 평가까지도 받아서 네. 저는 지금 이 경기도의 8년간 새누리당 김문수 도정에 쌓여진 여러 가지 문제들 이것을 개혁해서 경기도에 새로운 희망을 불어넣고 네. 활력을 불어넣었는데 적임자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수뇌부의 윤장현 광주시장 전략공천에 반발해 탈당하는 강훈태 광주시장과 이용섭 의원이 오늘 후보 단일화에 전격 합의했습니다. 강훈태, 이용섭 후보는 어젯밤 광주 모처에서 단독 회동을 갖고 후보 단일화에 전격 합의했습니다. 두 후보는 구체적 합의 내용과 관련해 단일화 시기는 늦어도 5월 28일까지로 하되 최적의 시기라고 판단되면 더 앞당길 수 있다며 단일화 방법은 시민 여론조사로 하되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다른 방법도 검토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각종 여론조사에서 강훈태, 이용섭 단일화가 성사될 경우 윤장현 새정치연합 후보를 오차범위 밖에서 크게 앞서는 것으로 조사돼 윤 후보 측은 초긴장 상태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한편 윤장현 후보는 오늘 평화방송에 출연해 본인은 전략공천을 원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윤 후보가 만약 낙선할 경우 윤 후보 전략공천을 강행한 안철수, 김한길 공동대표도 정치적 리더십에 치명상을 입으며 당 사퇴 압박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거센 후폭풍이 예견돼 귀추가 주목됩니다. 윤장현 후보의 발언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 중앙당에서 윤장현 후보를 광주시장 후보로 이렇게 전략 공천하면서요. 그 이용섭, 강훈태 후보가 탈당하고 무소속 출마를 선언해서 지금 논란이 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 윤장현 후보의 입장을 좀 먼저 말씀해 주시죠. 매우 안타깝습니다. 이미 절차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두 당 대표들이 사과했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 당에서 고민을 거듭한 그때 내린 결론이고, 네. 또 이 두 분들은 당의 이름으로 선거에 출마해서 승리하셨던 분들이 자신들의 요구가 받아들이지 않으신다고 해서 당을 비난하고 탈당을 결행해서 이렇게 출마하시는 시민들이 저는 동의하지 않으실 걸로 생각합니다. 네. 기존 정치권이 아닌 새 인물 저 윤장현을 이 변화가 광주의 혁신을 위해서 필요한지를 위해서 시민들께서 현명한 그런 전략적 선택을 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어차피 결과적으로는 이제 본선에서는 시민들이 선택의 폭이 넓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윤장현 후보께서 이용섭, 강훈태 후보라면 이렇게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시면 어떤 입장이셨을 것 같아요? 네,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예. 두 분들께서는 매우 경선을 준비하시는데 당혹스러우실 것이고, 네. 저 또한 전략공천을 바라지 않고 경선을 하겠다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부분이 경선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한 부분이 계속 중앙당에 이렇게 전달이 됐나요? 제가 기자회견을 통해서 네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자꾸 전략공천을 한 거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광주에 새로운 인물을 통한 새로운 정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신 겁니다. 새정치연합이 여당과 갈등을 빚었던 노사동수의 편성위원회 설치 조항을 삭제하고 KBS 사장 후보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과 공영방송 이사 등에 대한 결격사유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방송법 개정안을 처리해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최민희 의원이 진의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내용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늘 국민라디오 조상훈의 뉴스바에 나와서 한 말입니다. 일단 이 부분은요. 방송법은 저희가 KBS 사장 인사청문회 도입하고 예. 공영방송 이사 및 사장에 대한 자격 결격 사유를 강화하는 내용이 통과된 거고 이와 함께 KBS, MBC, EBS 이사회 회의록이 전부 공개되게 됩니다. 예. 지금 통과된 내용이 그거고요. 합의한 것 중에 통과 못한 게 편성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저는 KBS 사장 인사청문회나 공영방송 이사 및 사장에 대한 결격 사유를 강화해서 기란형 같은 사람들 혹은 그 특정 캠프에 들어가서 부역했던 사람들이 KBS 사장이나 이사로 오지 못하게 하는 것 3년 동안 예. 이 부분과 KBS 이사회의 그 속기록, 회의록 등이 공개되는 것이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고 사장 인사청문회도 못 두고 종편. 오늘 전남 서해안과 남해안을 중심으로는 5mm 안팎의 비가 내리겠고 제주에는 최고 4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그 밖의 지방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이상으로 라디오 뉴스 K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정승조였습니다.